네,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TV 애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실은 제가 좀 팔꿈치를 다쳐가지고 한 3주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쉐어하다가 미끄러지 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짚었는데, 생각보다 그 팔꿈치에 깊게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하고 했는데, 지금 팔에 부기가 가라앉지 않고 몸살까지 와가지고 뭐 입술도 부러뜨고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드릴 말씀도 많았는데, 방송이 좀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동보 자유애국TV라는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한 게 4.27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5일 앞두고 개설했었거든요. 그때 내보낸 첫 방송이 정신차려입니다. 정신차려. 핵 폐기 대신 핵 보유를 선언한 김정은에게 또 속으면 남북 공조 정권은 공멸한다. 이게 첫 방송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예측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한테 이게 완전히 쏘아 넘어가고 있다. 자칫 쏘는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부구질질이 제가 첫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시한부 북핵 폐기에 문재인 김정은 운명이 걸리다. 정상회담 3일 전에 4월 24일에 또 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제가 좀 뭐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오랜 경험, 또 국가안보전략 또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걸 분명히 이거는 속임수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쏘아가지고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고를 보냈는데 전혀 안 먹혔습니다. 근데 4.27 정상회담 1주년 때 이제 결국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1주년 행사는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뭐 타케민인가 쇼 잘하는 놈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이 뭐 쇼를 해가지고 음악회를 판문점에서 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이행됐다는 겁니까? 뭐가 하나? 근데 이분이 또 난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행되고 있는 실적을 내세운 게 말이죠. 북한의 핵심 합의가 북한 비핵화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노력하기로 한다. 근데 실질적인 조치가 비핵화에 관련된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뭐 불균형적으로 휴전선에 비무장지대 내에 GP를 뭐 철수하고 말이죠. 또 뭐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이거를 그냥 이행되고 있다는 실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대통령께서. 아니, 왜 만났습니까? 김정은이 하고 1년 전에 판문점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만난 이유가 뭐냐 이게야. 북한 핵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실질적인 조치해야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런데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언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영상 메시지로 보낸 거예요.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공연 평화 퍼포먼스,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한금 시간 7시부터 말이야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중계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 대통령도 참가하지 않고 당사자인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고 북한 쪽에서는 한 명도 참가 안 했습니다. 근데 음악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음악회가요 완전히 북한 비핵화 사기에 농락당한 그 해당과 선언에 대한 장송곡처럼 전 들렸습니다.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몰락의 서곡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제가 좀
뭐 좀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짓말과 감성팔이로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또 제가 그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두루뭉실하게 쏘가 넘어가는 게 거의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 후에 뭐 한 일주일 후에 북핵은 북한 체제가 붕괴돼야 제거된다. 착각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북한 비핵화는 북한 주민 해방이 답이다. 이거 대화 협상해가지고 북한이 절대 핵 포기할 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완전 정리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6.12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죠. 그때도 두루뭉실하게 합의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하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쏘가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때도 방송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그 9.19 그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또 한 볼 더 나가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 아니, 북한이 핵을 포기한 정황이 하나도 없는데, 기껏해야 풍계리 핵실험장 정도 폭파쇼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핵 리스트도 안 내놨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거를 전제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군사 합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11월 1일부터 어떻게 됐죠? 그 시행을 됐어요. 시행됐어요. 시행. 그게 한마디로 전방 지역에, 그래서 완충구역도 서해 쪽에 완충수역을 설정해 가지고 정찰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정찰병. 아니, 북한이 지금 위협이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비핵화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정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찰 비행을 금지시켰어요. 그다음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도 못하게 하고 포사기 훈련도 못하게 하고, 예? 완전히 군사 주권을 북한에 주적에게 내준 거죠. 거기에 보면은 전력전강, 그 북한식 표현이 그 합의서에 들어있는데, 군사 합의서에 무력전강으로 되어 있어요. 무력전강도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주권국가의 그 군대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죠. 안보 해체. 그리고 또 대북 학생기도 뭐 당연히 철거해버리고, 예? 지렛대를 스스로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2월 28일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완전 망신을 당해버렸죠. 완전히 그 먼 길을 66시간이나 걸려가지고 그 공물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가 당신은 이거 합의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딱 그 서류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김정은이가 그거 생각도 못하고 나왔다가 적당히, 예?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은 막 제재를 해제해 줄 거로 착각을 하고 트럼프를 아주 미국 대통령을 얕잡아 본 거죠. 적당히 생각하고 와가지고 난데없이 이게 나오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뭐 트럼프 당신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만하자, 박차고 나와버린 거죠. 회담이 결렬됐는데, 김정은이가 얼마나 솔직히 당황했겠습니까? 예. 이게 살가는데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2월 28일에 지고 한 40여일이 지나가지고 기껏한 게, 그때 회담 책임을 물어가지고 김정칠을 경질해버리고 푸틴을 만나러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기차를 타고 갔어요. 공물기차를 타고. 어울리지도 않는 철진한 중절모를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푸틴 만났는데,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내 언론에서는 푸틴이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상당히 뭐 좋게 해줬다는 식으로 많이 도와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푸틴이 한마디로 거절한 거예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상의 참담한 쓴맛을 보고 김정은이 돌아간 겁니다. 그게 나머지 블라디보스톡에 일찍 더 있었던 뭐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도 방문하고 뭐 등등. 근데 다 취소하고 김정은도 열차 타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노이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그 표정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도 몇 마디 하고다 수미가 아빠가 헉헉거리면서, 예? 얼굴 보십시오. 완전히 미주구리상이야. 미주구리상. 어? 벌게 달아가지고 제가 딱 보기에는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줄 담배를 엄청 피운 것 같아요. 근데 술도 엄청 처먹은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래 술도 덜 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긴장이 되니까 지놈이 의지할 거는 운동은 제대로 안 하고 살은 찐데다가 술은 좋아하고 담배는 피우니까 아마 담배에다가 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떡이 돼 버렸어. 딱 보니까 얼굴 보면 알거든요. 그 상태에서 푸틴을 만나요. 푸틴이 연설하고 있는데 그냥 졸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요, 이런 상태로 가면 오래 못 삽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금년 내에 자기 스스로 금년 말까지 시한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금년 내에 지가 죽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북한 또 한 가지 더는 북한 주민들이 제거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김정은이 목매고 있던 정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계 유일의 정권, 김정은의 그 세습 독재자 반인도 전범, 국제행사재판소에서 그렇게 정의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원래 전범이에요. 반인도 범죄자. 그 한국 온다고 그랬으면 그때 답방 연내에 또 답방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뭐 오기는 왜 와요? 만약 왔으면 그거 체포해야죠. 반인도 범죄자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하여튼 체포가 안 되더라도 북한 주민이 죽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건강이 내가 보기는 심각합니다. 그게 뭐 30대 중반의 얼굴이 아니에요. 몸 상태가. 제가 뭐 평소에 농담으로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붙은 살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놈이 뭘 하냐고. 자기 몸에 붙은 살도 관리 제대로 못한 사람이 뭘 국가를 통치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저는 40년째 딱 몸무게 60kg입니다. 1kg도 변함이 없어요. 제 자랑은 아닌데, 그럼 자기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130kg, 제 몸무게 2배 이상의 그 체중을 끌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뭐 바로바로 그냥 총살시키고 말이죠. 이번에도 하노이 정상회담 책임 물을 가지고, 그 5명을 뭐 공개 처형했다면서요. 평양 근교에 무슨 군관학교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사육장에서 그 5명을 처형했답니다.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제발 이 평화의 봄이 왔다고, 작년 1년 전에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 다 왔다, 평화의 봄이 왔다 그렇게 떠들었는데 평화의 봄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예? 가짜 평화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정치권에서 저는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파에도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저께 무슨 패스트 트랙인지 뭐 이래가지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무슨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리하게 이게 평화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스럽습니까? 예? 평화를 도대체 누가 깨는 겁니까? 예?
국내 정치 상황 말할 것도 없고 외교도 엉망입니다. 엉망.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부가 왜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가는 데마다 망신만 떨고 말이죠. 정상회담 할 때마다 망신살을 그냥 국민들이 차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국민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말이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대통령이 뭐예요? 국민의 자부심을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야, 거꾸로. 가는 데 건너 개망신 당하고 말이죠. 일본하고는 계속 척지고 말이에요. 주한미국 대사까지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그 대북 정치 뭔지 모르겠다. 그것도 이나프 딜이라는 게 뭔지 나 처음 듣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4.11 미국 정상회담 후에, 그 미국 정상회담, 그 워싱턴 정상회담 가가지고 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개피 받지 않습니까? 완전 개피 본 거죠, 개피. 실질적으로 단독 정상회담 시간이 제로야, 제로. 2분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그걸 뭐 기자들 내보내고 이런 그 뒤치다거리 하는 시간. 그 외에는 단둘이 긴밀하게 대한 게 없다, 이거야. 그 중요한 사안을 두고 협의하는데 무슨, 양국 대통령 부인이 그 배석해가지고 보리자루처럼 그 배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요걸 했어야지, 외국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긴밀하게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다. 이렇게 해야죠. 정리도 못하고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그냥 동무대 완맨쇼에 대통령이 보르자루처럼 말이죠. 뭐 해가지고 영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 웃음 있잖아요. 참 보기 딱한 장면을 많이 연출하더구먼요. 그리고 무슨 미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이 그 부시 대통령 그 장례식 때 온 그 조문 특사한테 말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라이어다,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근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거짓말쟁이다, 라이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 정책 최고 책임자 거짓말쟁이다. 근데 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보 분야 제1급 참모잖아요, 대통령. 또 그 사람이 작년 3월에 평양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서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말이죠. 갔다 오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3월 8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믿고 또 하노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6월 10일 날 하고 막 이렇게 쭉 진행됐는데 이번에 228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말하니까 순 거짓말이야. 손 거짓말쟁이 새끼들한테 내가 쏘갔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쟁이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김정치를 그냥 바로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런 강단도 없습니까? 그래, 그 거짓말 해가지고 둘통 다 났는데 그 안보실장 아직도 데리고 있습니까? 대북 정책을 다 망친 장본인인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재앙입니다, 재앙. 실험적 소득 주도增장, 탈원전 정책, 이 강행했잖아요. 또 반기업적 적폐 청산. 어제는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가보했는데 참 병주고 약 주는 겁니까? 기업을 그렇게 적폐 청산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제대로 기업 활동을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거기 왜 갔어요? 참 얼굴도 뜯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해외 탈출하잖아요. LG도 지금 무슨 우리나라 핸드폰 생산 안 한다면서요? 전부 베트남으로 옮긴다. 그 기업이 전부 탈출하는 거야. 국내 투자를 안 해. 일자리 늘어납니까? 기업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고. 그 다음에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60% 이상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이게 망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이. 그다음 뭐 청년 실업률에다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회복 불가.
상태로 지금 그 경제가 늪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소득수도 성장. 소득수도 성장은 정부가 그 정도 임금이 보장되자면은 미 하층 계층의 국민들이 끼니를 못 있을 때 하는 정책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온 국민을 상대로, 온 기업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최저, 시간, 노동, 이거, 근로시간 있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왜 일을 못하게 합니까? 시간을 왜 제약을 둡니까? 예? 저도 군에 오래 있으면서 저는 한 달을 거의 밤샘 하다시피 한 적도 있어요. 한 달을. 일주일 밤샘 하는 거는 진짜 풀로 하는 거는 다반사로 했고, 한 달을 하루 한 2시간 자고 말이요. 그 가수면이라고 그러는데, 가수면. 예?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총기상 시간까지,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1인 상태로 2시간 자고 한 달을 그렇게 근무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의 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죠. 위법이죠, 위법. 왜 일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벤처기업, 첨단 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데는 집중도 높이기 위해서 밤에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연구개발 이런 거. 그거 왜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보 분야는 완전히 폭망해버렸어요. 안보 분야는 한국군의 방위태세, 연합 방위태세, 이거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 지금 2020년까지 그걸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건에 이 맞아야 한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핵심 조건이 뭐냐? 북한 비핵화입니다. 근데 북한 비핵화는 하나도 진전된 게 없는데 전시작전 통제 계속 거짓말해가지고 조기 한수한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대책도시 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 요즘 군대만은 걔로도 정직한 집단인데, 군대도 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장관된 이후로 특히, 그 앞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해군 출신이고, 정경도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인데, 도대체 자기들이 평생 몸담았던 모군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지, 국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정경도. 그게 국방부 장관 그게 몇 개월 더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그 다음 국가 주권을 지켜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 맨날 거짓말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코드만 맞추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단 소위 대수장에서 정경도 국방부가 정식으로 물러나라고 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국방백서하고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라는 게 있어요. 매년 발표. 이게 주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주적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데 없고, 그 다음 한미동맹 파트가 통째로 빼버렸다, 야. 국방부에서. 정신이 있는 놈입니까, 이게? 이런 놈이 지금 국방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소위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입니다. 원천.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없어지면요, 대한민국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한미동맹을 빼버렸어요. 국방백서에.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빼버렸어요. 그게 지금 군에 있는 장병들은 한미동맹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정신 빠진 놈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은 남한이 북한이 접수할 때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안보보좌관 되기 전부터 평소에 시론처럼 얘기했어요. 지금 안보보좌관을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남한이 북한을 접수하기 전에는 북한 보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8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다. 이 얘기를 내가 한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추정컨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같은데요. 그 어떻게 됐죠?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4월 27일이 1년인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는 그 약속 어디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국내는 물고 외국 나가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 핵을 다 없애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 한 거예요. 어디 갔죠? 비핵화 약속 다 어디 갔냐고.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따로 있습니까? 거짓말로 피해를 준 거죠. 국민들에게, 동맹국에, 국제사회에 피해를 준 거. 꼭 사기꾼이죠. 근데 북한이요,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갔는데, 지금 탈북자가 막 그냥 노동당 간부, 뭐 보위성 간부까지 막 탈북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처형하고 말이죠. 공개 처형. 그 다음에 식량은 떨어지고 하고, 그 다음 통치자금까지 말라간다고 그러죠. 통치자금. 연말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연말까지 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제재는 해제될 기미가 없고, 그 다음에 믿었던 문재인 정권마저, 문재인 정권마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시하면 뭐합니까?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하면 뭐합니까? 북한은 오지도 않잖아요.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회의 한 번 했답니다. 하회에. 무려 100억씩 들어가지고 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리노베이션을 했겠죠. 북한이 딱 회의 한 번 하고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4.27 판문점 선언할 때 그 남북 정상갓 한라인 개설했다고 얼마나 요란스럽게 선전했습니까? 근데 한라인 통화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라인 통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이 한라인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사기야. 거짓말. 예? 하는 짓마다 거짓말이야. 예? 근데 북한이요, 지금 통치장까지 말라가면서 탈북자 늘어나죠. 내부 이반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김정일에서 불안하죠. 아마 담배 더 피우고 술 더 처먹겠죠. 근데 꼭 김정일이가 절마같이 풀어야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도저히 니 안 되겠다. 우리가 못 살겠다. 니가 먼저 죽어라.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자기 스스로 못 박아 연말까지 미국이 제재 해제하지 않는다 이거야.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가 무슨 짓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4월 20일 선점에서 조평통 통해가지고 우리 공군이 한미 공군이 연합 편대군 뭐가 같아 한미 연합 훈련이 그냥 소위 행해야 돼 버렸는데요. 예. 한미 연합 훈련 이 사람만 한 건 된 거죠. 뭐 축소하고 대북 축소하고 뭐 중단하고 어떤 걸 폐지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조금 소규모로 한 거예요. 이것이 돼서 북한이 상한 우리 군대의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된 누구죠? 최선희인가요? 최선희도 군사적 행동 가능성 이야기했어요. 공갈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계속 문재인 정권의 이 비핵화 사기극이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서해 접촉에 서해나 휴전선에서요 포성 한 방 올리면 끝나네요. 그렇게 이미 방송에서 했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의 봄이 왔다, 전쟁은 다 끝났다, 뭐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북한이 지금 거의 기사 직전에, 아사 직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발악으로 군사도발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방러 기간 중에 서해에서
뭐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게 아닌 거로 밝혀졌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포 한 방 올리면 끝난다. 예, 그때는 또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음악회를 하고 뭐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려고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참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북한이 계속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남측은 실천전 행동으로 하다 봐라,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너가 우리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또는 유엔에 세컨더리 보이콧, 소위 대북 제재 위반으로 그 제재를 우리 정부가, 기업이, 우리 은행이 당할까 싶어서 북한에 다 약속한 거,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도 하고 뭐 다 했는데 하나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압박하는 게 문재인이. 근데 이게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한테도 버림받고, 자기가 제일 믿었던 김정은이 한테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 씹다 버린 껌 신세가 된 거예요. 씹다 버린 껌 신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 참 비참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런데도 내가 첫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불행을 맞을 수밖에 없다. 불행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1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한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럼 밝히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거짓말인지 밝혀야 됩니다. 아직도 그 김정은 집단의 비핵화의 의지를 또 진정 믿고 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핵동결 정도를 비핵화로 둔갑해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평화파리를 할 작정인지, 그 솔직하게 좀 밝히세요. 예? 제가 보기엔 후자 같은데, 만일 국민이 사실라면은, 속인 게 맞다면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취임 선사한대로 정직한 대통령, 또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우선적 책무입니다. 근데 베를린 가셔가지고 재작년에 이 소리 했잖아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생각이 없다. 그거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해야 된다는, 이걸 대통령 책무를 망각한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그 일본 나루히토 천황이 저기 해가지고 일본의 레이와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일본은 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엄중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혼자 왕따가 돼가지고 오로지 정권의 유지와 연장을 위해서 무리한 악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짓말 끝판왕 사이코 정권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거짓말 안 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거짓말 한 거 내가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정권, 그리고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이코 같은 정권입니다. 예. 그 몰락의 소고기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도보다리에 판문점 도보다리에 산세들에게도 안부를 묻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상 매질 지금 도보다리에 산세들에게 안부를 물을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으시면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이제 10,000명을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도움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